자, 중국의 1위 부동산 업체 디폴트가 위기다. 왜 우리가 지금 부동산 얘기하는데 중국 부동산을 얘기를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씩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한 3%에서 5% 정도 줄어들었는데 수출 의존도가.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도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이 가까운 나라 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계속해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자, 이 생산을 많이 하는데 이 생산을 어떻게 해서 다 팔 것이냐, 소비를 할 것이냐 해서 이 농촌을 도시화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도시화 시키면은 집도 사야 되고 뭐 가전제품도 사야 되고 많은 것들을 사야 되죠. 농촌에서 도시화가 되려면. 그래서 도시화를 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도시화를 시키고 나서 내수는 그렇게 해서 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수출을 그만큼 또 많이 해서 이렇게 해외에 또 팔는 이런 걸로 해서 점점 커지는데, 이 중국이 부동산이 GDP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5%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도시화해서 2010년까지 연 10% 성장을 하게 만든 거죠. 거기에 이 부동산 개발이 어마어마한 25%면 한때 30%까지 차지했었죠. 25%면 거의 지금 4분의 1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GDP의 4분의 1 차지하는 이 부동산 비중이 헝다라는 것도 거의 지금 뭐 재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안 좋았습니다만, 한 번에 이게 막 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자기 이제 시진핑 입장에서도 자기 체제를 계속 유지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디가 부도 났다, 뭐 망했다, 그래서 경제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본인도 지금 뭐 3년임 중입니다만 본인도 승승장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에서 지분을 투자한다거나 서서히, 또는 이 금리를 지금 낮추는 이유가 왜 낮추냐? 금리를 인하해서 이 저렴하게 돈을 빌리게 해서 이 기업들이 다시 갚아버리게, 부도가 안 나게 갚고 이자를 싸게 쓰게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든지 몇 개 나라만 지금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가 지금 물가 상승에 뭐 여러 가지 인플레 때문에 지금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라든지 몇 개 나라만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중에 물가 상승률이 아주 뭐 지금 심한 뭐 남미 쪽의 아르헨티나나 뭐 이런 나라들은 뭐 금리가 뭐 100%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는 자국의 화폐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자국이 일어나면 화폐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달러로 주로 갖고 있는다고 해요. 예. 달러는 뭐 국제적으로 이렇게 통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지금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성장을 해왔고 이런 어떤 중국 부동산에 대한 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지금 힘들어지고 있다. 중국이 이렇게 힘들면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높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성전자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어디서 메꿨냐? 지금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계속 미국에서는 중국이랑 특히 뭐 이렇게 반도체 관련돼서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최첨단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은 더 예민하게 못하게 만들죠. 중국이 너무 치고 올라오니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과 몇 달 전 작년까지만 해도 2050년에는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쏙 들어갔습니다. 절대 중국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 우리나라도 이 삼성전자도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면서 유럽에서 그걸 메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기 속에 기회가 있구나 하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건데, 또 이제 뭐 인도 시장이라든지 이런 인구가 많은 그런 시장도 많이 진출하겠죠, 우리나라도. 뭐 그 뒤로 중국 대신에 이제 뭐 베트남 쪽 많이 진출해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하노이나 또는 뭐 호치민이나 이런데 반도체 삼성 공장이 많이 있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는 사실이고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이 홍콩 갑부 리카싱이 아주 유명하죠.
홍콩의 대부분의 빌딩을 거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파트를 지금 이제 분양을 하는데 굉장히 입지가 좋다고 합니다. 여기 뭐 저도 홍콩 가서 2018년에 홍콩 갔다 와서 방송도 했습니다만 주릉반도 해변의 오션뷰 아파트를 시세보다 30% 싸게, 시세보다 30% 싸게 분양한다. 이거를 홍콩 부동산 거품 붕괴 신호탄이냐? 홍콩 달러 자산 처분 나서서 분석 쏟아졌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콩이 이제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영국령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진핑이 관여를 하게 됐죠, 정치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홍콩에서도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쏙 들어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어떤 그 사회주의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게 있기 때문에 홍콩이 세계 최고의 금융도시였지만 이 각국의 이 금융 허브를 싱가포르나 이런 다른 쪽으로 많이 옮겨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급 인력들이 계속 이탈을 합니다. 또 중국 내에 자산가들도 홍콩으로 많이 갔는데 여기서도 이탈을 해요. 자꾸 불안하니까 자산가들은 해외 부동산을 일본, 뭐 요즘 최근에 보니까 원래는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영국이라든지 런던 뭐 이런데 부동산을 많이 사놓기는 하는데 이제는 일본도 이제 가까운 나라이긴 하니까 일본이 또 싸다고 하고 료칸이나 이런 걸 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자금 이탈이 자꾸 많이 일어나고 있다. 고급 인력 이탈, 자금 이탈.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리카싱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국 부동산에 위기가 왔지만 이 리카싱이라는 사람도 중국 부동산을 많이 건설도 하고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10년 전에 엑시트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엑시트 할 때는 뭔가 이유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앞을 내다보는 그게 있다. 그래서 거의 홍콩의 최고의 재벌인데 이렇게 빨리 30% 싸게 분양을 하고 이 자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만큼 홍콩의 미래가 이제는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 돈의 흐름의 움직임을 알아야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고 어느 지역에 뭘 사야 될지 알 수 있다는 거죠.